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챕터 5 시작합니다. 챕터 5는 힘과 운동인데, 힘과 운동 Force and Motion 챕터는 할리데이 책이 두 개로 되어 있죠. Force and Motion 1, Force and Motion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Force and Motion 1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orce and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용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이제 챕터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에서 F는 무엇이냐? 지금 이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은 여기 지금 물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물체마다 하나의 그 물체 하나당 뉴턴의 운동 방정식 하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적용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체 하나당 F&MA 하나씩 딱 적용하는 거를 충분히 해서 내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쉬운 풀이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항상 문제 하나당 물체 하나당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F는 ma에서 M은 그 F는 ma를 적용하려는 물체의 질량이겠죠. 그리고 힘이 주어지면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원래 의미인데, 이때 힘은 반드시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다 더한 알짜 힘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문제를 풀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다 찾아내야지 됩니다. 다 찾아내서 F는 MA 적용할 때 그걸 전부 다 더해야 되죠. 단 F가 벡터니까 F는 MA를 적용할 때 한 축 방향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각 축 방향으로, 내가 축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준계를 정하는데, 그 기준계의 각 축 방향의 성분만을 가지고 그 기준계의 각 축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빙판 위에 펭귄 문제입니다. 이렇게 빙판 위에 펭귄이 이렇게 있는데, 펭귄을 줄로 쫙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다닙니다.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T4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펭귄하고 두 번째 펭귄 사이에 걸리는 장력이 T1,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펭귄에 걸리는 장력이 T2,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걸리는 장력이 T3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M1과 M3가 주어졌죠. 그리고 T2와 T4가 주어졌죠. T1과 그 T3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두 번째 물체 펭귄의 질량 M2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펭귄 4마리한테 하나씩 전부 다 적용한 다음에 그 식으로부터, 그럼 식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식이 4개 나오겠죠. 그 4개의 식으로부터 M2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물체마다 적용하는데, 그때 여기서 강조할 것이 뭐냐면, F는 MA에서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알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펭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펭귄은 저기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펭귄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직 방향은 사실은 수직 방향 운동이 아니니까, 이건 수직 방향의 힘은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운동하지 않으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은 같다는 이제 결론을 여기서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평 방향 운동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저 T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력을 얘기할 때는 여기 장력이 이제 이 줄에 장력이 T1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장력이란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그런데 줄이 팽팽하려면 줄 양쪽에 물체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줄이 팽팽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줄이 이쪽 한쪽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줄의 질량.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줄이 있으면 장력이 양쪽 끝에, 줄이 양쪽 끝을 작용하는 장력이 같다고 놓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것 같으면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M1밖에 없죠. 그 T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에 T1은 M1A.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 펭귄의 질량 그리고 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알고 갈 건 뭐냐면 여기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잡아 끌면 이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한, 줄의 길이가 변한다는 건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거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여기 움직이는 거리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가속도도 다 똑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펭귄의 가속도는 전부 같은 A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펭귄이 받는 힘은 뭐겠습니까? 이건 앞으로는 T1이 잡아다니고 뒤로는 T2가 잡아다니죠. 그러면 요 펭귄이 받는 힘은 T2 빼기 T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M2A다. 그러면 이제 T3 세 번째는 금방 되죠. T3 빼기 T2는 M3A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요 놈은 T4 내가 잡아다니는 힘 요걸 T4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T4 빼기 T3는 M4A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식이 나왔고 여기서 모르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안 주어진 게 있죠. 안 주어진 게 뭐냐면 M2하고 T1하고 T3하고 A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식이 몇 개입니까? 4개이고 모르는 게 딱 4개면 됐구나.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 알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식이 나왔으면 우리 모르는 것의 수와 식의 수가 같으면 단 그 식들이 다 독립이라면 똑같은 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번식이 있는데 T1은 M1A라는 식이 있는데 다른 식으로 이 T1은 EM1A 이러면 그건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독립된 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인 식이 4개가 있고 모르는 것이 4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르는 게 4개 있는데 모르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푸는데 좀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없애는 게 좋냐면 여기서 장력이 T2하고 T4가 주어졌는데 T1하고 T3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구할 때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1식하고 2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T1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T1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3식하고 4식도 더할 것 같으면 T3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면 되냐면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고 여기서 모르는 게 M2하고 A 두 개만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A를 없애버리면 이제 M2를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근데 A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식에서 6식을 나눌 것 같으면 A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부터 우리 MT를 구할 수 있겠구나. MT는 여기가 있으니까 요 놈으로 풀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준 값을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다 넣어가지고 떡떡떡떡 계산했더니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지금 M2를 구하는데 다른 질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M1은 10kg, M3는 15kg, M4는 22kg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숫자 2개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 이거 M2도 42kg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수직 기둥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턴트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턴트맨이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스턴트맨의 몸무게가 860N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2.40m/s 제곱인데 이때 스턴트맨이 내려올 때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수직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 수직힘은 기둥이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C와 D는 그 스턴트맨이 기둥에 작용하는 수직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턴트맨의 운동을 지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모두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맨 먼저 중력은 항상 있습니다. 중력은 mg인데 그 mg는 이렇게 mg 이렇게 작용하죠. 그리고 스턴트맨의 몸무게가 바로 이 mg하고 같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작용합니까? 사실은 이 기둥이 이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 마찰력이 F인데, 자, 이렇게, 그건 마찰력은 항상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그러고, 이 마찰력이 바로, 기둥이 스턴트맨한테 작용하는 수직힘이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수직 항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직 항력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지상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기준계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기준계는 어떤 기준계든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편리하게, 가장 편리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 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렇게 이 경우는 축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축의 플러스 방향만 정하면 되는데, 이 플러스 방향이 두 가지죠. 아랫방향, 윗방향. 그랬을 때 이 플러스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맨 먼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연직 아랫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가속도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만 주어졌는데, 이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밑으로 지금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더 빨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게가 이렇게 몸무게가 주어졌는데, 몸무게는 mg니까 나중에 우리가 질량 구할 때 몸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질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턴트맨에 적용할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방향은 mg,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이 f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mg 마이너스 f는 ma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m은 주어지지 않고 w가 주어졌으니까 네, g분의 w a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수직힘 F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F 여기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게 대입합니다. 쭉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나오죠. 지금 계산기에다 두드려 넣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힘은 860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세 자리만 하면 되겠다. 요거의 답은 649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둥이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수직힘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수직힘의 크기는 뭐냐면 649N. 그 다음에 방향은 아까 한 것처럼 저 위쪽을 향하는 거니까 플러스 쪽으로 아랫방향으로 했으니까 위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C번의 문제는 뭐냐면 스턴트맨이 기둥에 작용하는 수직힘이죠. 요건 어떻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작용한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은 반드시 A가 B한테 힘을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뉴턴의 제3법칙이다.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하는 상호작용이나 네가 나한테 하는 상호작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그것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기둥이 스턴트맨에 작용하는 수직힘, 스턴트맨이 기둥에 작용하는 수직힘 하면 요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그러면 스턴트맨이 기둥에 작용하는 수직힘은 바로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크기가 똑같은 649N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반대니까 요건 아래쪽이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 놈은 뭐냐면 이렇게 스턴트맨이 내려올 때 기둥이 나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은 내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못 내려오게 위로 작용하죠. 근데 내 손이 기둥을 또 붙잡고 내릴 때는 내 손이 기둥을 아래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 수직힘은 아랫방향이구나 하는 게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또 이제 3을 더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줄로 연결돼서 수평면과
빗면에서 움직이는 두 물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상자가 있는데 하나는 FedEx 상자고 이게 FedEx가 다 이 택배 회사 이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UPS 상자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2가 요 위에 있는 게 FedEx 상자고 M1이 UPS 상자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힘이 주어졌으면 이때 우리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수평면에서 움직이고 요 놈은 빗면에서 움직이니까 이 위에 있는 M2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중력이 있고 여기 지금 잡아다니는 힘이 있는데 이 잡아다니는 힘을 12뉴턴인 힘으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이제 잡아다니는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됐는데 여기에는 중력은 요 빗면 방향이 아니니까 요 놈한테 작용하는 이 빗면 방향의 운동을 할 때는 요 빗면 방향의 성분을 이제 구해야지 됩니다. 그 빗면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성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축에다 수직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이제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M2G sin 세타가 이게 이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세타하고 같죠. 그래서 요게 M2G sin 세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계를 정할 때는 우리 먼저 빗면에서 먼저 정하면 기준계는 자 이거 위쪽으로 잡아 끈다고 했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쪽으로 끄는 걸 플러스 방향, 또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우기로 하겠습니다. 이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력 구해야 되죠. 합력은 뭡니까? F 빼기 이제 F 빼기 M2G sin 세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장력이 있죠. 또 장력이 이렇게 잡아다닙니다. 자, 그거까지 다 집어넣으면 F 빼기 M2G sin 세타 빼기 T는 M2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1에 대한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은 M1이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네, 여기 장력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간단하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T는 M1A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에 M1한테도 중력이 있죠. 그리고 수직항력도 있는데 그건 움직이는 방향 운동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가 주어졌고 여기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주어졌고 여기 장력하고 가속도만 모르는데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장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두 식에서부터 장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가속도하고 장력뿐인데 장력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속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에서 2식을 나누면 가속도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t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t로 풀면 되겠어요. 이 t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t를 곱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t 해가지고 묶어져서 1 더하기 M1분의 M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M1분의 M2하고 요 좌변은 여기 있는 요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t를 여기서 이렇게 1 더하기 M1분의 M2로 나눌 것 같으면 t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값을 전부 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다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 숫자가 쪼르륵 나오죠. 근데 장력은 보니까 여기서 가만 봤더니 힘은 12뉴턴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요거 유효 숫자 두 개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9뉴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을 더 더하면 10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10번 문제는 에투드 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투드 기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에투드 기계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고정 도르래 여기 줄을 통해서 질량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질량이 M1이고 M2다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런 에투드 기계를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줄의 질량 무시할 수 있고 줄의 질량 무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같은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도르래 질량도 무시합니다. 도르래 질량 무시한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도르래 질량도 무시하고 도르래와 줄 사이의 마찰도 무시합니다. 근데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있고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요 도르래가 올라가죠. 돌아가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하고 장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도르래는 도르래 질량도 무시하고 도르래와 줄 사이의 마찰도 무시하면 요 도르래 역할은 그냥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과 6장에서 도르래가 나오면
도르래 질량을 무시합니다. 이거 도르래가 돌아가는 운동은 회전 운동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투드 기계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회전 운동 배울 때는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에투드 기계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력이 있겠죠.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때 두 질량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M1과 M2의 가속도는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상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에투드 기계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의 질량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도르래가 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T1과 T2는 같아서 T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1에 대한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M1은 여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자, 기준계는 요게 조금 더 무거워서 여기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에 M1과 M2의 기준계가 달라야 되면 두 개 따로따로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M1은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M1에 대한 뉴턴 운동 방정식은 T가 플러스니까 T 하고서 M1G는 마이너스죠. 빼기 M1G는 M1A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거 아랫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M2G 요거 플러스 방향이니까 요거 플러스고 요거 빼기니까 M2G 빼기 T 여기 T2는 T였으니까 T는 M2A2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M1과 M2가 가속도가 다르다고 지금 A1, A2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길이가 바뀌지 않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계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A가 위로 올라가면 요건 아래로 내려가서 방향도 같겠죠. 그래서 요건 A1과 A2가 A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두 개 다 기준계를 플러스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면 A1과 A2는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A1은 A고 A2는 마이너스 A다. 요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건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요건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더 편하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과 A2를 전부 다 A로 놓을 것 같으면 이때 에투드 기계 문제란 여기서 질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장력과 가속도를 구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두 개 더하면 저 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해가지고 풀면 가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식을 M1으로 나누고 2식을 M2로 나눠가지고 이게 갖다가 빼면 또는 뭐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이제 A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력이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운동 법칙으로 장력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에투드 기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투드 기계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에 보인 에투드 기계에는 두 용기가 도르래를 통과하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통과하는 줄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그 다음에 먼저 도르래와 줄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양쪽 끝에 장력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들어갑니다. 시간이 t는 제로일 때 두 용기의 질량은 M1은 1.5kg과 M2는 3.0kg인데 첫 번째 용기의 질량은 일정한 비율 0.2kg/s로 줄어들고 있다. 용기의 지금 질량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T는 0일 때 그리고 T는 3초일 때 용기의 가속도와 그 가속도 크기가 변하는 비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번은 T는 제로일 때, B번은 T는 3초일 때 용기의 가속도 크기가 변하는 비율을 구하라. 그 다음에 C는 가속도 크기가 최대인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투드 기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에투드 기계 푼 거를 이용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M1이 시간에 의존한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M1은 M0는 시간이 제로일 때 이제 질량입니다. 그걸 이제 1.5kg이죠. 거기다 빼기 BT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1과 요 M1은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요 M1은 문제에서 내가 지금 푸는 데서는 M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0가 이제 1.5kg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또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 줄어드는 요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0.2 줄어드니까 요거 마이너스 했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0.2kg/s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 M2가 이제 M2는 변하지 않으니까 3kg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가 T에 의존하게 되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A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A를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됩니다. 근데 시간으로 미분할 때 시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미분할 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요건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 함수하고 한 함수를 나눴으면 그건 그것뿐의 일에 이제 곱이죠. 그래서 함수의 합의 미분, 곱의 미분, 복합 함수의 미분을 한번 여기 나온 김에 이제 그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y1 더하기 y2다라고 한다면 미분은 요 y의 미분은 y1의 미분 더하기 y2의 미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미분이란 차분이 작은 것인데 차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것에 아주 작으면 그게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의 미분은 y를 나중에서 처음 거 빼고 y1을 나중에 처음 거 빼고 y2를 나중 거 처음 거 빼면 그게 이제 미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의 미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가 y1과 y2의 곱이다라고 한다면 y의 미분은 그러면 요거 y의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되겠죠. 그리고 y1과 y2 곱의 나중 거에 처음 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dy는 여기서 처음 거를 미분한 거 y1을 미분한 거에다가 y2를 그대로 더하고 그 다음에 y1은 그대로 두고 y2를 미분한 거 이렇게 더한 거 같다.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고 요건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첫 번째 거 그대로 놓은 거 이게 곱의 미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따가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복합함수의 미분이 있습니다. y는 yx고 그 다음에 또 z는 y의 또 함수일 때 이랬을 때 z는 어떻게 됩니까? y 함수이자가 x의 함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미분을 취하면 요거 dz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미분을 하려면 dz는 z의 도함수를 곱한 다음에 이제 dy를 해야 되는데 dy를 또 구하려면 요거 x의 함수니까 y의 도함수를 곱한 다음에 dx를 구하는 거. 근데 요거 도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z의 도함수는 z는 무엇의 함수입니까? y 함수니까 dy분의 dz고 그 다음에 y의 도함수는 y는 x의 함수니까 dx분의 d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z는 dy분의 dx, dx분의 dy, dx 이렇게 되니까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져 가지고 dz는 dz다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함수들의 관계를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합의 미분, 곱의 미분, 복합함수의 미분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도함수 사이의 관계, 이 도함수 사이의 관계는 아까 구한 미분 사이의 관계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도함수라는 건 뭐예요? 도함수라는 건 dx분의 dy를 도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그런데 요거 dy는 요거 어떻게 합니까? dx분의 dy, dx 곱해버리면 이렇게 1차 도함수는 요 미분은 차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y는 dx로 나눴다 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y'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dx분의 dy로 정의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합의 도함수는 우리 미분의 도함수 알았었죠. 그리고 이 미분의 도함수, 미분의 도함수라든가 이 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의 미분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양변을 dx로 나눌 것 같으면 y'은 dx분의 dy인데 여기도 다 똑같은 x의 함수니까 dx로 다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는 여기 이게 y의 도함수는 두 개의 곱일 때 합일 때는 여기다가 y1의 도함수 더하기 y2의 도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곱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곱의 도함수는 y는 y1 곱하기 y2면 요 곱의 미분은 dy는 dy1 y2 더하기 y1 dy2 이랬죠. 이걸 갖다가 이제 dx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니까 요거 도함수가 있으면 요거 전체 도함수는 그 y1의 도함수에 y2 곱하고 y1에다가
y2의 도함수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함수의 도함수는 y는 yx이고 그 다음에 z는 zy일 때 z를 yx를 통해서 이렇게 x의 함수를 표현할 것 같으면 그때 dz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된다. 나누고 곱하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양변을 또 dx로 나눌 것 같으면 dx분의 dz는 dy분의 dz, dx분의 dy 돼가지고 요 dy 이렇게 나눈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함수에 대해서 요거 성립하는 거를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인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이 a 요거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한 걸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크기가 변하는 비율이란 dt분의 da를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dt분의 d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의 곱이니까 먼저 위에 걸 미분하고 요건 그대로 써줍니다. 요 위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 전부 다 여기서 미분하면 여기에만 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요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요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하죠.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하면 요거 전체를 미분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복합함수의 미분이니까 요 전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요거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걸 또 써줍니다.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거 재밌습니다. 요 분모를 갖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요걸 요것도 제곱으로 만들고 요것도 제곱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두 번째 걸 여기다 곱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지워지냐면 딱 봤더니 여기서 그 t가 지워지죠. t가 요거 마이너스 bt인데 요거는 플러스 bt에서 지워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m0도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냐면 m2만 2m2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dt분의 d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t는 0일 때 비율하면 여기다가 t는 0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t는 0일 때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구했더니 여기다 제로를 대입했습니다. 여기 제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요것도 이제 쭉쭉쭉 칠 것 같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건 유효숫자가 몇 개입니까? 소수점 아래 해가지고 유효숫자 3개죠. 그래서 유효숫자 3개까지 해서 0.581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초일 때는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3초일 때 3을 대입하면 t에다가 3 대입하는 거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3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전부 다 하니까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유효숫자 3개 해가지고 0.773 미터 퍼 세컨드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비율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 비율하면 초를 한번 나눠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삼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최대일 시간 이걸 구하라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최대 최소는 변화하는 변화율이 0일 때 최대 최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떠냐면 이 문제는 여기 뭡니까 m1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속도가 점점 커지겠죠. 여기 점점 커지는데 언제가 제일 커지는 거냐면 m1의 질량이 0이면 여기 에투드 머신 기계가 있을 때 두 개의 질량 중에서 한 개의 질량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자유낙하하는 게 되죠. 그때가 지금 가속도가 최대인 게 됩니다. 그래서 그 M1이 0이 될 때가 이때가 최대니까 그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M0-BT는 0일 이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Tmax는 B분의 M0가 되고 이제 0.2분의 1.5 초인데 요거 계산하면 우리 7.50초 여기서 유효숫자 3개니까 유효숫자 3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걸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그때가 뭐가 되냐면 9.8m per second 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3을 더해서 요거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접촉하여 움직이는 두 상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하나는 큰 상자고 여기 작은 상자가 있는데 왼쪽 상자를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상자의 질량이 주어지고 여기 미인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5N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두 상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밀면 어떻겠습니까? M1이 M2를 미는 힘이 있고 M2가 M1을 미는 힘이 있죠. 그걸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A번 문제가. 그리고 B번 문제는 이번에는 이 힘을 M1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M2에 작용해서 왼쪽으로 밀면 그때 M1과 M2가 서로 작용하는 그 힘을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개 그 작용한 힘이 달라지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체마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겠어요? M1은 내가 왼쪽에서 밀어주는 힘하고 그 다음에 M2가 M1을 어느 쪽으로 밀어주겠습니까? M2가 M1을 반대쪽으로 밀어주겠죠. 그 힘을 알아야 되겠죠. 그 힘을 우리 그게 사실 수직항력인데 이 두 물체를 수직하게 밀어주니까 수직항력이 됩니다. 그 수직항력인데 그 힘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첨자로 표시하겠어요. 첨자로 표시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원인, 왼쪽에 있는 게 대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항상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그래서 1이 2를 밀어주는 힘을 N2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이 2를 밀어주는 힘, 요걸 갖다가 N2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가 1을 밀어주는 힘을 N12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걸 이제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려면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기준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N12와 N21은 무슨 관계냐면 여기 첨자만 바꿨다고 하는 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N12하고 N21은 N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1에 가속도가 있고 M2가 가속도가 있는데 요거 붙어서 가면 가속도가 어떻겠어요? 가속도가 같죠. 줄로 연결했을 때도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가속도가 같은데 붙여서 움직일 때도 어떻습니까? 이건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A1과 A2는 똑같은 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M1에 적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F 빼기 N이죠. N12가 N이니까 는 M1A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할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이건 이제 힘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N은 M2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뭘 구해야지 됩니까? 가속도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원을 2로 나눠도 되지만 여기다가 원식을 M1으로 나누고 투식을 M2로 나눠가지고 같다고 놔도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N을 구하면 되는데 N 구하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구하면 여기다 이제 그 값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값을 다 대입했더니 여기서 1.000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힘들이 어떻습니까? 힘들이 5.0N 하는 식으로 유효수자 두 자리를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은 1.7N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이때 이제 서로 미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문제에서 똑같은 건데 그때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N12, N21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N21이 이렇게 되죠. N12가 그래서 원이 2를 믿는 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N12는 이렇게 되고 N2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준계 플러스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면 되겠어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가서 좀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M1의 뉴턴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M1은 힘이 N12 하나밖에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N은 M1A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2는 두 개 작용하죠. 그래서 두 개는 뭡니까? F-N은 M2A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 해놓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이제 없애면 M1과 M2로 나눈 다음에 같다고 놓으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답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됐으면 이때 이 N을 구하면 이번엔 아까는 저 윗자리에 M1 대신에 M2가 있었는데 M2 대신에 M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3333 하니까 답은 얼마로 하면 되겠어요? 3.3N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M1과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 때, 그때 N은 얼마였냐면, 이건 1.7 뉴턴이었죠. 근데 알짜 힘은 여기서 알짜 힘 F1을 볼 것 같으면 1.7 뉴턴이었으니까 알짜 힘은 뭐가 됩니까? F에서 N을 뺀 거죠. 그래서 F에서 N을 뺐더니 3.3 뉴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M2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다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1.7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밀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밀 때의 알짜 힘을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밀 때의 알짜 힘은 어떻게 됩니까? F1을 구하려면 요건 N1, N밖에 없죠. 그래서 요 F1은 3.3N, 여기서 구한 N은 3.3N이죠. 이거하고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 중간에 작용하는 힘이 다른데 알짜 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알짜 힘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1.7N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M1과 M2가 서로 미는 힘이 이 전체적으로 미는 힘을 왼쪽에서 밀어줬을 때하고 오른쪽에서 밀어줬을 때 달라졌는데, 자, 위에서는 이 N이 1.7N 뉴턴이 되고 여기서는 3.3N이 됐는데, 사실 이거 왜 다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을 이유는 없고,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왼쪽에서 밀 때나 오른쪽에서 밀 때나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면 두 질량의 가속도는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밀 때하고 아래에서 밀 때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 알짜 힘이 어떻게 작용이 돼야지 되냐면 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도록 작용이 해야 되니까 M1, 위에서의 M1에 작용하는 알짜 힘하고 아래에서의 M1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틀려야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위아래가 같으니까 같아야 되겠죠. M2에 대해서도 알짜 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다르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할 때 M1에 작용하는 알짜 힘 3.3N이고 여기서는 3.3N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건 여기서 1.7N이고 여기서도 1.7 뉴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짜 힘이 같도록 여기에 둘 사이에 수직 간격이 결정이 된다. M1과 M2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두 경우에 같도록 N이 그 수직 간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우리가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